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 제3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틱톡에서는 동영상을 올린 지 열흘 만에 6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영상에서 다뤄두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님,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담당 직원과의 질의응답 등을 종합하여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Q&A로 31개 항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만 몇 번 시청하셔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히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Q&A 총정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즉 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6월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입주 날짜하고 상관없이 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숙사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는 제외하고 회사 기숙사만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나 상간의 주택, 판잣집, 비주택 등도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곳. 예를 들어 상가주택 건물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주택.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목적은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는 주택. 이런 것들도 다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출장이나 제주 단기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도 신고 대상인가요? 건물의 형태, 즉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건물의 실제 용도와 임대차 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기존 방식에 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 또는 PDF, JPG 등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 PNG 등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을 첨부하는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 서명만으로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했을 경우 반대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 알림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할 경우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 서명합니다. 위임한 자의 자필 서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입니다.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 즉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로서 렌트홈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 사업자는 이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구비서류가 뭔가요?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등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입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자 중 한 명이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개역 신고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시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시, 도, 시는 포함되고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질의하신 상기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질의하신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차임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 수리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임대료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즉 묵시적 갱신을 말씀드립니다.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다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과태료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은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이며 과태료 금액은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혜택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4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신규로 작성한 계약과 금액이 증액된 갱신만 신고 유형인가요? 신고 유형에는 신고 대상인 모든 신규 계약, 기존 계약에 대한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임대기간 개시 전에 해제된 해제신고 등이 모두 신고 유형입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정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대학가 부근 원룸들은 보통 전세나 월세보다는 연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금을 제외한 총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지 아니면 2022년 6월 1일 작성하는 계약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취지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권리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가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임대차 가격, 계약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주민센터 통합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동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